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오늘 투자할 생각 중에 테슬라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 못 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요. 오늘 바로 시작해 봅시다. 어제 루프 벤저스의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딘 먼스터는 테슬라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회사라고 평했습니다. 주로 이제 애플의 강세, 애플을 한창 높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어제는 이제 뺑의 수익률이 이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 테슬라는 거의 사실상 올해 IPO 한 거나 마찬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유니티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옴에 따라 뺑에 대한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한 이제 테슬라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달간 몇 년간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10월 22일 얘기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스타트업 체인에 가깝다, 약 12개의 테크 스타트업으로 생각되어야 하며 그 중에 상당수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이제 체인 중에 일부를 모아왔는데요. 머스크는 당시 말해서 그는 테슬라는 12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모든 제품 라인과 공장 스타트업처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하기도 하고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나 옥상 솔라루프, 스토리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려는 자동차 회사, 여러가지 테슬라는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테슬라 인슈어런스가 자동차 사업 부분의 40% 내지는 30%의 밸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어닝콜에 얘기한 바 있었죠. 또한 자신만의 오토파일럿 팀을 갖고 있고 테슬라가 모으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특화시켰으며 전 세계에서 약 3, 4개 회사 정도만 자신만의 좌석을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테슬라고, 인포테인먼트와 공장 전반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팀, 하드웨어 칩팀, 기가팩토리에 들어가는 오토메이션 로봇 팀까지, 이제는 마이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피오니어 그룹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에너지 분야의 작은 매출과 서비스 분야의 작은 매출이 있지만 이제 이것을 비중별로 나눠서 매출액별로 비중별로 나눠볼 때는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시가총액은 3,910억 달러 정도였고, 매출액상으로 본다면 오토모티브 사업부가 86.77%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6.77%를 놓고 일론 머스크의 언급상 당시에 약 장기적으로 30%로 따진다면 약 1,000억 달러에서 40%로 따진다면 1,350억 달러 가까운 가치를 보일 수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620불을 훨씬 넘긴 시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가 엄청 오래전 같지만 결국엔 이거는 이제 한 달 반 전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회사들 중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스테이츠팜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류 펭귄에서 평가한 자동차 보험의 임의로서 시총을 매겨본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평가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츠팜의 마켓쉐어는 17%로 예상 시총은 420억 달러였는데요. 만약에 당시 그대로 가치를 매겨본다고 하더라도 391빌리언이라고 생각해봐도 1,000억 달러에서 1,350억 달러를 감안할 때 약 420억 달러인 스테이츠팜보다 2.4배 내지는 3.2배의 가치를 얘기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로보택시 혹은 진짜 사람들이 운전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로서 테슬라가 마일당,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 포함된 것이죠. 테슬라가 마일당 얼마의 코스트를 요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연간 승차공유 서비스 마일을 2만 마일 정도로 잡고 개인적인 드라이브가 13,500마일 정도가 된다고 칠 때, 테슬라는 주로 감가상각상의 유리함이나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에서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보험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죠. 그러나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모델 3가 자율주행을 탑재했을 때와 캠리가 탑재했을 때를 생각해 볼 때 약 32% 정도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비를 따로 위험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비용을 제기한다고 쳤을 때, 지금 우버와 리프트를 바라보게 된다면 2019년 우버의 보험 준비금이 연초에 약 9억 1천만 달러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1년에 판매된 총 상품 비용의 13%에 달하는 비용이었죠. 리프트는 1년 판매 비용의 19%를 준비금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테슬라는 1년 동안 자신들의 드라이버에 대해서 시중가보다 약 30% 정도 더 저렴한 비용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또 있죠.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는 효과도 갖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제 단순 통계, 산업 통계 부분에 넘어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뽑아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점차 테슬라 차 전체의 생애주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사고 시 수리 비용에 대해서 더 깊게 조사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보험 비용의 원인부터 파악하고 설계 디자인을 조정하고 수리 방법 등을 다시 조정하는 피드백을 만들 수도 있고, 모바일 플랫과의 연동이나 사용자의 운전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좀 더 납득 가능하고 효율적인 비용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전에 유저 경험을 얘기하면서 캐나다 계정을 캘리포니아로 옮기는 기능 등등 미국 전역 및 국가 대 국가 간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유연한 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제 결국에는 미국 손해보험 시장의 33.8%를 차지하는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를 얘기한 것이기도 하면서, 점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은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줄어들지만 전체의 책임 소재는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두 가지의 트레이드오프 관계 때문에 대부분은 아우디 A8이 레벨 3를 2017년에 선보였다가 2020년에 철회한 것처럼 쉽게 조정하고 있질 못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사고 당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L4로 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 상승과 책임 소재의 확장에 따른 보험비의 비용 상승, 이 두 가지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미리 방지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테슬라의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주로 보험업에 대해서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스타트업 체인들 중에 앞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개발될 것이라는 것이 진먼스터의 주장입니다. 진먼스터는 이에 더해 경쟁사가 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주로 노출되는 것은 폭스바겐 그리고 GM이라는 언급과,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인간의 모든 디바이스를 처리하는 애플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래서 루프벤처스의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인 진먼스터는 테슬라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회사라고 밝혔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Let me ask you separately about Tesla, because it's a company we talk to you about constantly, and I know you have. I wonder whether you have some new views now that we're entering this S&P 500 period, but you're also seeing these memos and emails leaking from Elon Musk saying you got to keep your costs down, you got to keep your costs down, because I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now pressure on operating returns. Well, I think that's just prudent business. I think it's a sign that Elon is kind of evolving. Yes, they need to keep their costs down, but I think the bigger picture is, we talked about Tesla almost as an IPO stock this year. I don't need to frame in the significance that they're having on the EV market. I think what is important to note, this is outside of the cost equation,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e Tesla story is going to evolve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And specifically, they're not just going to be a car company. They're really going to take their tech that they're defining and pioneering with auto and applying it to markets. This is a big deal because when you think about a segment, take, for example, insurance, Elon has recently said that there's 30 to 40% of the value of the car could be in insurance. What that means is that they can start offering their own insurance and improve margins. That's high margin revenue, not to mention everything they're doing around over-the-air updates with autonomy and what they can even do around HVAC. And I'm going to lose a lot of credibility when you hear what I'm going to say next, but I believe that this is actually on Tesla's roadmap as a flying taxi. And I think when I would not put any investing, I would not invest in Tesla based on that. But the concept that this company is going to continue to evolve and be a tech leader in the next decade, I'm on board with that. Gene, is there anybody in anywhere that you think can compete with Tesla? Is there a company that you say, okay, you know what, 5 years from now we'll talk about them in the same sentence, or no? Traditional auto, no. I mean, essentially that ship has sailed. I think you're going to look at companies that have been around for 100 years. If you're going to ask which traditional auto is best positioned to even remotely compete, it's probably Volkswagen followed by GM. But really, there's no substance competition. Again, they're going to evolve outside of cars longer term. The biggest company that could compete longer term is Apple. I think that whatever their ambitions are in vehicles, I mean, it's been really quiet there. I'm not expecting anything in the near term. But that is a Tesla investor. That would be the one announcement that would cause me to step back and rethink things.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하나로서 영국에서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콜드체인을 위한 노력과 효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계의 첫 대량 접종이 될 차례인데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이 되게 되는 이번의 백신 접종이 8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 80세 이상의 노인, 요양원 근무자 등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맞게 되고, 이것이 이제 추가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경제시장에도 조금 더 좋아지겠죠.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기분이 좋은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